안녕하십니까.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예, 오늘은 제 30대 연소득 이렇게 10억을 만들어 주었던 책 두 권이었죠. 실패해서 성공을 한 이 책과 지난번 시간에 다루었던 그렇게 배짱으로 삽시다 이시영 박사님의 이 두 권이었는데, 오늘은 실패해서 성공을 하는 프랭크 베트거라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에서 보험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의 기록이 엄청난 분이죠. 예. 그런 그 분이 지었던, 그리고 제가 1999년도에 보험 영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 2년 정도를 이 책만 한 300번 정도 읽었던 그런 책. 근데 요즘에도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 식당 운영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또 이렇게 씁니다. 저한테 많은 효과를 주었고요. 제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짤막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생활에 옮기실 내용이 있거나 뭐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으신 분이 계시면 서점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 챕터별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것은 실패에서 벗어나다 라는 그런 챕터입니다. 실패에서 벗어나다.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인생에 쏟아붓는 열정의 양을 배가하겠다고 고귀하고도 숭고한 결정을 하라. 그런 결정을 실행함으로써 수익과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원칙은 단 한 가지다. 열정적이 되려면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예. 열정적이 되려면 열정적으로 행동하랍니다. 그러면 이런 열정 이런 거 잘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압니다. 자,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박수를 치는 거죠.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치는 것과 누가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면 막 브라보! 브라보!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는 거죠. 네. 이런 것처럼 열정적으로 걸음을 걷고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 열정적으로 된답니다. 본인이 열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근데 열정적이고 싶다면 열정적으로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판단이 열정적이 되어지게 된답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조용한 이렇게 책만 앉아 읽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유튜브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많이 변화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워터 르마르 텔보트라는 사람이 이 책에 나오는데 영업을 하는 분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영업이라는 일은 결국 오직 한 가지로 귀착된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다. 밖에 나가서 하루에 4-5사람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 일이 뭐든 간에 밖에 나가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거 예를 들면 현재도 전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한 4-5명한테 우리 식당에 대해서 명함을 건네고 우리 식당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루에 4-5사람한테만 해도 성공한다는, 저는 예를 들자보면 한 5명이면 한 달이면 150명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식당이고 식당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기 좀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돌면 한 200명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명함 주면서, 안녕하십니까? 이 옆에 있는 동편마을 입구에 착한 코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저희 코다리 집이거든요. 진짜 한번 오셨었죠? 예,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요번 계란찜이 요즘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코다리도 맛있는데 제가 그래서 4,000원 계란찜 쿠폰을 이 명함 뒷면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시면 계란찜도 드리고, 그리고 정말 맛있게 코다리 요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짧게 한 2-30초 정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2시간 하면 보통 200군데 정도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을 하면 6,000명입니다. 그 숫자가 엄청나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효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가장 큰 것이 열정적으로 행동한 것과 바로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밖에 나와서. 제가 보험 영업을 했었고 지금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가장 네가 성공했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맛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행동했다는 거죠. 가서 만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보통 식당 사장님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전 계속 만납니다.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이 하루에 한 350명, 400명 오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딱 이거 나눠줍니다. 전부 다. 뭐 무슨 쿠폰이 상관없어. 모두 다 나눠줍니다. 물론 상황을 봐가며 판단해서 이분이 이게 좋겠다. 저분은 저게 좋겠다. 저분은 뭐 그 대짜 30% 할인 쿠폰이 좋겠다. 이분은 소주 무료 쿠폰이 좋겠다. 그 사람에 맞춰서 그것들을 계속 나눠줍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서 보낸 것보다는 줘서 보내니까 그 명함 때문에 쿠폰 때문에 우리 집도 빨리 기억나게 되고 더 많이 오시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의표 찌르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의표 핵심이 되는 부분. 세일즈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가 원하는 걸 찾아내고 그가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해주는 게 영업을 잘하는 비결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 식당을 하니까 밥을 맛있게 드시고 편안하게 드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가격도 정말로 저렴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식당에 오는 목적이 그것 아닐까요? 밥을 먹고 편하게 대화 나누고 또 웃고 차 한잔 마시면 또 담소 나누고 이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 핵심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상대방에 맞게끔 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분이 우리 집을 자주 오게 하려면 그분한테 그분이 원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맛있는 식사, 뭐 계란찜, 뭐든 간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또 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판매. 저도 뭐 판매하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말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와서 소주를 공짜로 달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계란찜을 하나 나가는 것인데 하나 더 달라고 하고요. 근데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해주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막 바쁜데 계란찜 하나 하는데 거의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막 밀려있는 거 10개 밀려있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화구가 2개라서 밀려있는 10개만 나가는데도 25분이 걸리는데 그분은 식사하려면 이제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한 1, 2분이 끝나는데 그걸 달라는 거죠. 참 그럴 때가 좀 깝깝하다, 답답하다. 내 스스로 또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으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제가 원하는 건 뭐죠? 자주 오는 거. 와서 또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드시고 뭐 그런 거 누굴 또 불러오고 이런 거 제가 원하는 건데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먼저 해드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말로 하시거든요. 몸으로 하지 말로 하는데 우리 사업하거나 뭔가 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귀를 열고 상대방이 무언가를 원하는지를 잘 경청하는 거죠. 확실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세 번째 챕터에서는 신뢰감에 대해서 신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받으려면
신뢰받을 행동을 하랍니다. 신뢰받을 행동의 첫 번째가 정직하라고 합니다. 정직하라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신뢰감을 또 얻는 방법 중에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저 같은 식당 사업을 한다면 자기 하는 그 식당 사업, 그 음식 뭐 이런 거에 좀 더 노력하고 배우라는 거죠. 좀 더 맛을 좋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신뢰감을 줄 수가 있답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신뢰감을 주려고 할 때 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랍니다. 제가 코다리 하는데 옆에 어느 집 코다리집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도 안 믿을 것 같지만 저 또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비난, 비평하지 말라. 비난, 비평하는 순간 사람도 너를 비난, 비평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 항상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이 과장되게 말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너무 열정이 넘쳐 그런지 막 너무 막 심하게 얘기하는 또 있죠. 근데 진실을 그렇게 말해도 그게 허풍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인데 좀 겸손하게 하는 것이 신뢰감을 많이 줄 수가 있답니다. 예. 네 번째 챕터는 이렇게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비결 뭐 이런 것인데, 상대방들이 이렇게 나랑 거래하고 싶어지려면,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랍니다. 네. 그리고 미소. 어디 가서 환영받고 싶으면 항상 어디서 미소를 짓는, 네. 미소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교육합니다. 자, 미소를 짓는 가장 좋은 미소는 어떤 거냐면, 산골짜기에 갔는데, 조그만, 그렇게, 웅덩이랄까요? 새물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요거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결에, 아주 살랑살랑 바람결에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우물가에 떨어집니다. 그 조그만 우물가에 가로 세로 한 3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무가 떨어져서 아주 잔잔한 조그만 나뭇잎이 살랑 떨어져서 그 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파동이 세진 않겠죠. 파도처럼 잔잔히 파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는 것처럼 그 파동이 물 약간의 출렁거림이 내 입가로 옮겨와서 살며시 입가와 내 얼굴에 퍼지듯이, 이상하네.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라라고 제가 교육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이상하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미소 지으라고 하는데, 그런 정직한 미소가 상대방이 나하고 거래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거, 이게 세 번째인데요. 이름을 잘 기억하랍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려면 반복하고, 또 그 사람의 인상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연상해내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강원도 양구가 고향이다. 그러면 박준석? 그러면 박준석 그러지 말고 강원도 분이 많은데 양구의 박준석, 뭐 이렇게 연상법을 또 쓰는 거죠. 반복하는 것과 그렇게 상대방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된답니다. 네 번째는 말을 좀 간략하게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상대가 거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방법. 네 번째가 짧게 말하랍니다.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핵심만 이렇게.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할 때 내 거래를 트고 접근하기 쉽지 않을 때 접근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에게 가서
경의를 표현합니다. 경의를. 네. 이렇게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당신과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아래턱이 막 떨리고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이렇게 크신 분께서 큰 사업을 일구신 분께서 저희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영광입니다. 라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나를 좀 더 거래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와 많이 거래를 터주고 한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막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영업적으로 크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에서 나왔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나를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게 해준 아이디어, 그래서 나옵니다. 뭐 연설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설을 준비하기 위한 최상의 시간은 하나의 연설을 끝내고 난 후 직후이다. 연설, 최고의 연설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의 연설이 끝난 바로 그 직후부터가 가장 최고의 시간이다. 세일즈 화술도 마찬가지고, 말했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서 그럴 때 그 다음에 연설을 준비할 때 그건 하지 말아야지, 빼야지. 이걸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바로 내가 좋은 연설을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바로 준비하라. 그것이 최고로 나를 큰 리그, 메이저리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자신이 말할 내용을 그대로 적어라. 그것을 계속 수정하라. 익숙할 때까지 읽고 또 읽어라. 그러나 암기는 하지 마라. 아내 앞에서 연습해 보아라.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녀가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것을 자신의 매니저에게 보여주라. 다른 세일즈맨들에게도 보여주어라. 마음에 들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 뉴트 코크는 이렇게 말했다. 단련하고 또 단련하라. 단련하고 또 단련하라.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반복하라. 내가 하는 그 일에. 그것이 나를 메이저리그의 큰 시장으로 들어가게 해요. 저 같은 경우 식당을 하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손님을 대함에 있어 정말 프로답게 대하고 싶으면 이 말하는 것들도, 손님이 들어왔을 때 하는 말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손님이 왔을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음식도 좀 맛있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연습만이 나를 큰 시장에 나가게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기 요 챕터에서는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고 기존 고객을 열렬한 지지자로 만드는 방법. 제가 처음 소개할 때도 요 장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고객을 얻고 기존의 고객이 나를 열렬한 지지자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식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는 식당에서. 첫 번째, 기존 고객을 절대로 잊지 마라. 기존 고객이 절대로 나를 또한 잊어먹게도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나도 고객을 잊지 말고 고객들도 나를 잊지 말게 하라는 거죠. 저희 집에서 응용하는 거, 명함 뒷면에 쿠폰 만들기, 또는 문자 10일마다 한 번씩 보내기, 우리 전화번호 적어주는 회원들한테,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을 보살펴라. 고객은 당신을 보살핀다. 고객이 왔을 때 정말 맛있는 음식 드시게 메뉴 선택부터 또 맛있게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고객을 보살펴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이 저를 보살펴 준답니다. 세 번째, 고객의 자산을 사랑해라. 고객이 식당 오는데 뭐 큰 자산을 들고 오진 않지만 백을 들고 오기도 하고요. 예쁜 옷을 들고 오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고 오시고 반지를 하고 오시죠. 그럴 때 특히 여자분들 제가 하나씩 언급해 드리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 여유가 된다면 사모님 핸드백 새로 사셨나 봐요. 아니야, 이거 10년 된 거야. 뭐 이렇게 우리 여사님들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래요? 와, 10년 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신상품 같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또 잘 관리해서 깔끔하면서도 우리 사모님이랑 잘 어울리십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고객님의 자산을 사랑하라. 고객님이 가져가신 것을 칭찬해드려라. 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새 고객은 새로운 거래의 가장 좋은 원천이다. 새 고객을 잊지 마라. 새로운 고객이 왔는데 이 고객이 또 다른 새 고객을 또 데려올 수도 있고 한 것이니까 이 고객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기억해 주라는 거. 특히 새로운 고객이 왔을 때 그분 이름도 기억해 주고, 그랬을 때 그 고객이 다음에 왔을 때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서 한 번 안에 내 이름 기억하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객을 잊지 마라. 특히나 새로운 고객들. 다섯 번째, 소개받은 사람을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 6일 내에 아니면 6주일 내에 아니면 내 경우는 6분이가 좋다. 누가 소개해줬을 때 그런데 바로바로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뭐 이런 것인데, 우리 식당에서는 새로운 고객이 왔다라고 하면 고객 카드를 쓰게끔 하고 또 쿠폰도 나눠드리고 뭐 이런 행동에 이것이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누굴 데려왔다라고 막 내가 데려왔어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바로 쿠폰이든 고객 카드, 전화번호 쓰는 고객 카드 바로 작성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끔 툴을 만드는 것. 여섯 번째는 감한 고객 소개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절대 잊지 마라. 일이 잘 됐든 잘못됐든 결과를 보고하라.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데려오게 된 그 같이 딸려왔던 데려와줬던 그 손님이 또 그 다음날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올 수 있고, 그럴 때 소개해줬던 분께 뭐 10일쯤 뒤에 오시면 사모님 지난번에 오셨던 그 사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2번 오셨었고요.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손님이 항상 불러다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모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고 기존 고객이 지지자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챕터를 쭉 돌아서 이제 거의 그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그 섹스피어가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심은 역적과도 같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어 결국은 늘 가지고 있던 선의마저 잃게 된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걸 마음에 품었으면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시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잘 될 것인데, 뭐 항상 뭘 해도 뭐 이거 될까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시고요. 그걸 아이디어를 주신 그분이 프로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으시고 좀 더 진짜로 믿고 된다고 믿고 막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해나 마나입니다. 믿지도 않고 뭘 해. 그게 되겠습니까? 믿고 해도 죽으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절 찾아오시는 요즘 일주일에 한 1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10팀 정도 오시는데 상담하시러 뭐 코다리 체인점 전문 뭐 기술 전수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영업일 식당을 하고 있는데 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이런데 장사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이걸 업시킬 수 있는지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어제도 한 3시간 정도 동탄에서 온 사람이가 벌써 24살 동탄에서 코다리집을 하시는, 저희 코다리는 아니고 다른 브랜드인데 하시는 사람이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처음 왔을 땐 제가 그렇게 깊은 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안 됐군요. 근데 어제는 아주 3시간 동안이나 잘 얘기 나눴고요. 얘기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렇죠.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해결해야 되고 또 뛰어넘어야 할 것도 있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도 있고 양해를 구할 것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도 뭔가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방법들을 찾고 또 조언을 구해서 그 중에 최고 좋은 안을 선택한 다음엔 이건 될 거라고 믿고 아주 열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를 제가 읽고서 제 영업 생활에 이렇게 옮겨서 제가 연봉으로는 그렇게 한 3, 4억 정도, 월 급여로는 한 뭐 3천 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종잣돈이 모여져서 그것으로 35부터 웨딩홀을 준비해서 36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37, 38, 39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서울에 웨딩홀을 4군데로 오픈을 해서 그 웨딩홀 4군데의 수입과 그리고 또 보험회사 지점장으로서 또 수입과 해서 그렇게 월 1억 이상, 충분히 1억 이상의 그런 소득을 올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이 부분 이거였고, 또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는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꿔주는 가장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책들, 제 인생을 바꿔줬고 했던 중요한 순간에 같이 했던 그런 책들을 가끔씩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